선생님, 2022 개정 교과교육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깊이 있는 학습이라는 용어는 들어보셨을까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변화 방향에서 가장 중심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깊이 있는 학습에 대해서 선생님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깊이 있는 학습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 거라고 선생님들은 생각하세요? 우선은 어떻게 수업에 구현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측면일 텐데요. 교과 교육과정 문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저와 지금 제 연수를 듣고 계시다면 학교에 계시면 교과 교육과정 문서 책자를 가지고 펼쳐 놓으시고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에듀네티 클리어에 들어가서 교과교육과정 2022 개정 교과교육과정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한번 출력하셔서 옆에 놓고 같이 보신다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깊이 있는 학습을 구현하려고 하고 있는지 선생님들께서 좀 더 잘 알아차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문서 체계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 문서 체계가 바뀐 이유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역량 함양 교육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장점은 계승하고 있고요. 그다음 문제점은 개선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삶과 연계를 해서요, 자기가 배운 내용들을 또 다른 맥락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제 역량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양할 수 있는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하려고 이런 문서 체계로 개선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쪽에 일러두기 선생님 보신 거 기억나시죠? 교과 교육과정 문서 책자 펼치면 맨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게 하나 있습니다. 맨 위에 교과 교육과정 개설의 개요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정을 볼 때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다 교육과정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설계가 됐지라고 궁금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설계 방향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과목이, 선생님들께서 가르치시는 교과목이 총론과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들끼리의 관계, 그 다음에 교과 역량,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선생님들께서도 수업을 전반적으로 설계하실 때 많은 아이디어나 또는 선생님들이 교육 철학을 정립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뀐 부분인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통합된 거예요. 성격과 목표가 하나로 묶였습니다. 그래서 성격 및 목표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기존의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은 선생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학습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 부분이 좀 더 디테일하게 강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뒤에 가서 좀 더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인 그 제시된 표의 예시를 보면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크게 그러니까 영역, 핵심 아이디어, 내용 요소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내용 체계에 따른 성취 기준이 있죠. 그리고 이번에도 성취 기준 해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적용할 때 고려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 학습의 방향과 방법, 그 다음에 평가가 이제 같이 책자에 묶여 있으니까 이 부분도 선생님들께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5 내용 체계와 2022 내용 체계를 한 슬라이드에 담아봤어요. 선생님, 그 노란색으로 테두리 한 거 보이세요? 뭔가 세로로 제시됐던 게 가로로 제시된 느낌이죠. 우선 가시적으로 딱 눈에 보이는 거는요. 근데 2015 내용 체계에서는 선생님들 기억하실 텐데 영역에 따른 핵심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2022는 보시면
핵심 개념은 보이지 않고 핵심 아이디어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화된 지식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을 대체하는 개념이 핵심 아이디어인가?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던 게 범주가 보이죠? 범주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이렇게 세 개의 범주로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이 내용 요소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사회과 내용 체계인데요. 보면은 지식 이해 측면에서 위에서 제시한 핵심 아이디어에 따라서 지식 이해를 세 개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2015에서는 그냥 기능만 사실 제시가 됐었거든요. 왼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핵심 개념 민주주의와 국가, 정치 과정과 제도, 국제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일반화된 지식 세 가지 측면을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학습하느냐,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조사하기, 분석하기, 참여하기, 토론하기, 비평하기, 의사결정하기로 이렇게 기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2 내용 체계를 보시면 지식 이해에 대한 그 범주와는 별개로 과정 기능상에서 무엇을 하는지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과정을 잠깐 보시면 정치 현상 및 문제의 사례 조사하기, 정치적 쟁점에서 사실과 가치 문제 구분하기, 공동체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사소통하기, 국제 문제를 조사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이런 형태로 2015보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과정과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낯선 거는요, 가치 태도예요. 선생님들께서 그동안 정의적 영역의 평가에서 주로 생각을 해왔던 부분이실 것 같은데, 아이들이 이 영역에 해당되는 핵심 아이디어를 학습하면서 어떤 가치와 태도를 내재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인의 자유와 공공선의 조화로운 실천이라는 어떤 태도를 갖게 된다든지, 그 다음에 국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자세를 갖게 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내용 체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교과별로 영역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교과가 다 거의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이 2022 개정교육과정의 영역의 변화는 현재 사회의 변화를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앞으로 사회에서 살아나가고 있는, 현재 또는 우리의 교실에서 교실이라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학습해야 될 영역이 조금 더 강조화되어야 될 점, 또는 추가가 되어야 할 점들이 명시적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나오는 이유가 뭐지? 라고 궁금해 하시던데요. 그거는 그만큼 우리 사회의 변화가 빠르다는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사실은 현재 우리 아이들이 보여주는 교실의 모습이 이 아이들이 살아갈 앞으로 미래 사회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이 변화를, 또는 교육과정의 어떤 변화를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국어과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보면 매체가 들어왔어요. 아이들이 만나는 매체가 선생님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보니까 국어 이번에 그 2차 지필평가 문항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매체, 심지어는 어떤 만화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뭐
포스터 같은 이런 것들 매체를 읽어내는 그러한 문항도 있었던 거를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는 다른 부분들은 영역이 거의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지역사와 한국사가 좀 독특한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지역에 나가서 그 동네 어른들을 만나고 인터뷰하고 막 이런 것들도 교육과정에 들어있는 걸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지역과 연결된 배움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 환영을 할 만한 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배움은 결국 그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그 지역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은 제가 가리키는 과목인데요. 약간의 변화가 있었죠. 그러니까 자연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사회 공동체의 관계, 그리고 자연 초월과의 관계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결국 초월이라는 단어는 결국 개인이 만나는 측면이어서 자신과의 관계 속에 이 초월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도형과 측정, 변화와 관계라는 영역이 들어갔어요. 저도 되게 궁금한 부분인데 변화와 관계는 어떻게 교육과정 속에 녹아나고 있을지 그리고 교실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과학은 영역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영역이 크게 5가지로 정리가 됐네요. 그러니까 운동과 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와 우주, 과학과 사회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영어가 선생님 보기에 어떠세요? 보통 4개 영역이었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렇게 4개의 영역이었는데 의사소통 능력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와 표현이라는 2개의 영역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변화인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실 텐데 이해를 한다는 거는 듣거나 읽는 거죠. 근데 최근에 아까 국어과에서의 매체와 마찬가지로 어떤 매체에서 다루어지는 거를 보는 게 있는 거죠. 의사소통 측면에서. 그래서 뷰잉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기가 바로 들어와서 듣기, 읽기, 보기가 이해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학습하는 것들을 이제 표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표현으로는 그동안 해왔던 이제 말하기, 그 다음에 쓰기, 자기 생각을 쓰는 것과 추가해서 요즘에 제시하기, 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다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시하기라는 것이 하나 더 들어와서 표현의 영역 속으로 그러니까 묶여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네. 음악은요, 연주, 감상, 창작 이렇게 되어 있고요. 창작이라고 따로 이제 명시가 됐네요. 그다음 미술은 체험, 표현, 감상이었던 것이 미적 체험으로 정리가 됐어요. 체험이라고 하니까 미술의 영역이 무한대로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미적 체험이라고 명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체육은 운동, 스포츠, 표현 이렇게 정리됐고 저는 기술점 과정이 많은 현재 사회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술점 과정이 결국은 그 배움 자체가 삶과 아주 밀접한 연결을 맺고 있는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인간 발달과 주도적 삶, 생활 환경과 지속 가능한 삶, 기술적 문제 해결과 혁신, 지속 가능한 기술과 융합, 디지털 사회와 인공지능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기후 위기로 대변되는 그런 어떤 앞으로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는 지금 현재부터 계속 노력해야 되는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한 지속 가능한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와 있네요. 지금까지 선생님들하고 영역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내용 체계에서 제가 앞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핵심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핵심 아이디어가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3가지 범주로 구체화해서 제시가 됐잖아요. 그 3가지 범주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과 교육과정의 강조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깊이 있는 학습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과 간의 연계와 통합이나
삶과 연계한 학습이나 그리고 아이들이 학습 과정에서 성찰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결국은 이제 역량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역량이라고 했던 것들이 지식 이해와 약간 분리돼서 생각이 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지식 이해나 과정 기능과 가치 태도와 연결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연결돼서 기술이 되는 것이 바로 성취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럼 뭐를 기준으로 해서 이 세 가지 범주를 역량 함양을 위해서 묶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시가 된 것이 바로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이 핵심 아이디어가 그러면 일반화된 지식과 같은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르죠. 일반화된 지식은 말 그대로 일반화된 지식적인 측면이잖아요. 근데 이 핵심 아이디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 이해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능적인 측면과 그로 인해서 습득되는 가치 태도와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도덕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바로 자연과의 관계 그 영역인데요. 핵심 아이디어는 자연에 대한 윤리적 책임은 자연의 본래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여 생태 전환을 이끈다. 자연을 아끼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은 환경 위기의 극복을 돕는다. 이렇게 핵심 아이디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 이해를 중학교 측면에서 도덕과는 다른 교과와 조금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으로 풀어내고 있거든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은 어디까지일까라는 걸 제시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며 관계를 맺어야 할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에서 배우고 온 지식과 이해, 과정과 기능, 가치 태도도 선생님들께서 같이 염두해서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정 기능상에서는 요새 동물권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친구들하고 토의를 하는데 친구가 동물의 인권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직은 동물권이라는 개념을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한테 그거는 우리가 그러면 동물은 인간과는 다른 존재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동물의 권리, 동물권이라고 정리하면 좋겠다라고 아이한테 설명한 적이 있는데 바로 도덕적인 고려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인간 이외의 생명체 까지 확장하고 정당화하기가 그 과정 기능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바라보는 이제까지 굉장히 많은 동서양 사상가들의 관점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교 평가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위기, 기후위기의 윤리적인 책임을 이제 끌어내는 것까지 도출하기까지 과정 기능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가치 태도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확장하는 태도, 그리고 자연과 공존하는 태도를 이제 내재화하는 형태까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 교육과정의 문서 체계를 선생님이 계속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교육과정 설계 개요가 신설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성격과 목표는 기존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은 좀 더 강화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눈에 보이실 것 같아요. 핵심 아이디어, 그 다음에 내용 체계에서 달라진 부분, 그것이 학습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이제 성취 기준이죠. 성취 기준에 대한 정의는 선생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세요. 아이들이 영역별 내용 요소, 그동안은 우리가 그냥 내용 요소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라고 명시하고 있는 그 범주들이요. 그 범주들을 학습한 결과 학생이 궁극적으로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도달점을 우리가 성취 기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내용 체계, 그러니까 그 문서 체계에서는 교수 학습 및 평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선생님 핵심 아이디어 되게 어렵게 다가오시죠?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정리를 해봤는데 아이들이 그 영역을 학습한 다음에 궁극적으로 도달을 해야 할 이해가 아닐까. 그 다음에 선생님들은 수업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그 영역에 대한 메시지가 아닐까.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가장 선생님들께서 5개념을 가지실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까 제가 일반화된 지식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그 교과 영역별 명제적 지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명제적인 지식은 아닌 거죠. 선생님들께서 바로 범주를 보셨잖아요. 네. 자, 우리 이 핵심 아이디어의 범주의 구조도를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풀어내 봤어요. 핵심 아이디어라는 것은 단지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탐구를 하죠. 그래서 지식을 넓히기도 하고 좀 더 정교화 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었던 지식과는 좀 달라요. 수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교과를 배운다라는 거는 교과를 사실은 탐구하는 거죠. 교과를 학습한다는 거는 기능뿐만이 아니라 지식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기능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식을 만나면서 이제 발전하는 측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 이렇게 그림으로 제시가 된 걸 보고 계시는데 아이들이 알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그 다음에 교과 고유의 어떤 탐구와 사고, 그 다음에 가치와 태도, 이 세 가지가 결합된 것이 바로 핵심 아이디어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아이디어와 세 가지 범주의 관계를 이렇게 풀어놓고 있어요. 근데 이미 선생님들과 앞에서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식 이해는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이해해야 하지? 바로 이 부분인 거고요. 과정 이해는 이 교과 내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고하고 탐구하는 과정이고 절차적인 지식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치 태도는 당연히 우리 교과를 통해서 기를 수 있는 고유의 가치나 태도, 그리고 학습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습득되는 태도도 있고 내면화되는 가치도 있겠죠. 그것이 바로 이 핵심 아이디어와 세 가지 범주의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취 기준에 대한 얘기는 선생님들께서 이미 많이 알고 계세요. 예. 그래서 교수 학습 및 평가 측면에서 좀 더 깊이 있는 학습이라는 측면에서 교수 학습에 대한 얘기, 평가에 대한 얘기를 풀어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과 예시를 한번 선생님 보도록 하죠. 이번에 재미있었던 거는 사회과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과에서 선생님 왼쪽에 있는 것과 같은 이런 도식화된 그림으로 교과의 목표와 역량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찬히 선생님께서 이 그림을 들여다보시면 우리 교과는 이런 교과였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알아차리시는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의 각각의 영역에 따라서 영역별 핵심 아이디어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세계, 어떤 정치, 지역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지역사가 새로 들어왔다고 그랬죠. 선생님 한번 잠깐 말씀드려 볼까요? 문화유산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자료이다. 지역의 박물관, 기념관, 유적지는 지역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지역의 역사적 문제는 역사 자료를 분석, 해석, 평가하여 해결한다. 이렇게 핵심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용 체계표 가지고 들어와 봤습니다. 지속 가능한 세계의 내용 체계표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친구들이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를 통해서 이제 학습한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중학교 아이들이 무엇을 알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사회과에서는 어떻게 탐구하고 사고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이 지속 가능한 세계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 영역을 학습한 다음에 어떤 가치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그것이 바로 이 내용 체계표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성취 기준이 나온 거죠. 지역 개발과 환경 보존을 둘러싼 글로벌 환경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웰빙 및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 위해 참여하고 실천한다. 이런 이제 성취 기준이 이 내용 체계표를 근거로 해서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과 교육과정에서 성취 기준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2015와 달라진 점을 한번 선생님 보시겠어요? 왼쪽 표와 오른쪽 표가 조금 다르죠? 네, 통합사회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 발전 및 도덕적 실천이 필요함을 설명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2022에서는 필요성에 관해 탐구한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에 대해서 아이들이 배우거든요. 근데 특징 조사, 그러니까 전개하는 과정과 특징 조사하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선택의 의미와 그 한계를 파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역사적인 전개 과정과 특징을 조사하는 것까지는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시장과 정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삶의 방식을 비교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선택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평가하는 형태로 기술이 되고 있고 마지막 하나 예를 더 들면 질인데요. 국제사회가 지역 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조사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더 나은 지역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노력이라고 기술하고 있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고 자신이 사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지역의 문제를 가지고 들어왔네요. 그죠?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바뀌었는지 성취 기준의 기술 방향 끝에 동사만 한번 선생님 읽어볼게요. 탐구한다, 비교 평가한다, 모색하고 실천한다. 좀 더 교과에서 무엇을 탐구해야 되는지가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선생님하고 저희 깊이 있는 학습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교과 교육과정 문서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담아내고 있는지를 쭉 선생님들과 같이 살펴봤어요. 그래서 깊이 있는 학습이라는 것이 지금 계속 강조되고 있는데 그죠? 삶과 연계한 학습이어야 하고 교과 간 연계와 통합을 이끌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습 과정에 대한 아이들의 성찰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학습한다면 선생님 어떨까요? 아이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동안은 우리가 교실에서 지식과 기능만을 이야기해왔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이제 학습하면서 어떤 동기나 태도와 같은 정의적인 특성까지도 연결을 해서 다루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런 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문제를 해결하면서 역량이라는 것이 결국은 아이들이 기르어야 할 역량이 통합적으로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선생님들과 교과 교육과정의 문서에서 나타난 깊이 있는 학습을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같이 살펴봤습니다.